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위켄드 에디션 이번 주에는 워낙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뉴스들이 가려지긴 했지만요. 그러나 어제 여러분들께서 굉장한 관심을 보여주셨던 시애틀 한인 그 부부, 그 한인 가정의 비극. 아니 왜 남편이 운전하지 임신 8개월 중인 아내가 운전했나 하면서 이상한 그 의구심을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좀 가벼운 이슈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틀에 걸쳐서 미국의 버드라이트가 문화 전쟁 속에 휩싸이면서 성전환자를 뭔가 그 성전환 커뮤니티에 다가가는 것과 같은 움직임을 했다 해서 버드라이트 소비자들이 다 빠져나가서 버드라이트이 지고, 그리고는 이제 5월 달에 처음으로 모데요 에스페시알이라는 멕시코 맥주가 판매 1위를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시사만평을 정말 예리하게 그리셨네요.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는데, 마이클 드 에더라는 이분은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이 시사만평을 그리시는 분인데, 시사만평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그래픽 디자인처럼 보이는 평소에 이제 그런 시사만평을 내놓는 분이십니다. 이분이요, 이 맥주의 마스터 하면서 오른편에는 버드라이트,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가 쫙 빠져나가서 왼편에 모데요라는 종류가 많이 있더군요. 나중에 보니까 그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다는 에스페시알이라는 게 넘버1 자리를 차지를 했는데, 아래 보면은요, 2개의 캔에 전부 소유주는 에나우저 부시 컴퍼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그거야. 같은 컴퍼니에서, 물론 컴퍼니가 워낙 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맥주 회사이니까 크니까는 그 안에서의 경쟁이 있겠죠. 그러나 크게 보면 그게 그거야 하는 시사만평을 이분이 해주셨습니다. 공화당의 이 부시 회사가 얼마를 기부했고 민주당이 얼마를 기부해서 성소수자 편인 듯해서 이게 공화당들이 다 빠져나갔고, 이런 모든 거 상관없이 크게 기업으로 보면은 그게 그거야 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다른 정치적인 이슈는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에나우저 부시 인베브가 그 오비 맥주 있잖아요. 칼스 오비 맥주. 예전에는 그 오비 맥주가 제가 한국에 살 때는 동양 맥주 회사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오비 맥주 회사의 모 회사도 에나우저 부시 인베브입니다. 세계에서 이 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맥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그거야. 돈 버는 거 그 목적으로 경제면에서 보자면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방송에서 중간에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1위를 그 모데요라는 맥주가 미국의 히스패닉계도 늘고 히스패닉계의 큰 축제인 싱코 데 마요도 5월 달에 있었고 등등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다 같다니까, 돈 벌어가는 사람은 이라는 시사만평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아주 그 중요한 뉴스들이 많았는데, 먼저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하는 게 좋겠네요.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영킴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의 20명의 의원들이 아담 셰프라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었을 때의 정보위원장을 벌 주고 벌금도 물게 하고 하는 안을 뒤집는, 벌 줬어도 안 되고 벌금을 내게 해서도 안 된다 하는 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화당 의원 20명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아담 셰프 벌 주는 것은 부결됐습니다. 물론 다음 주 수요일에 벌금 내는 거 빼고 다시 그 안을 올린다고는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중점적으로 전해드렸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은 그래도 아직도 약간의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222명 가운데서 20명이면 거의 그 10명 가운데 1명이잖아요. 이 정도로는 이슈에 있어서 그 공화당이 아니라 본인들의 생각대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영킴이라는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또 다른 연방 하원 의원 2명과 함께 그 아담 쉬프를 뭐 벌 주는 것, 벌금 내게 하는 것, 그거 하지 말아야 돼 하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담 쉬프라는 전 민주당의 정보위원장이 공화당에서 지금 열심히 벌 주려고 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 러시아와 연관이 있었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전에 대통령 되고 나서도 러시아 외교관들 한참 그때 막 러시아와 문제들이 많았을 때 러시아 외교관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막 정보도 건네고 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 입회도 하지 않게 하고 그 전에도 물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캠페인 도중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뿐만 아니라 탄핵까지 주도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화당 하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힘이 자신들이 이제 2024년도 선거를 치를 때 아주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많이 발휘를 하죠.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 공화당 의원들은 전부 도전받아야 된다. 다음 선거에서 영킴 의원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뭐 영킴 의원 이렇게 지적을 하진 않았지만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이 얼마나 후보가 많은데 그런 이번에 아담 쉬프, 나를 벌주려고 여러 가지를 기획을 했었던 그 민주당의 하원 정보위원장을 벌주지 않는데 반대한 공화당 의원들은 다 당선돼서는 안 돼. 뭐 이 정도면은 강타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스타도 언급을 했습니다. 스타는 애나 폴리나 루나 달인데요.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공화당 의원이 바로 이 안을 이제 발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아담 쉬프 벌 주고 뭐 1,600만 달러 벌금을 내게 해야 돼. 왜냐하면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러시아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그 관계, 그 캠페인과 이런 것을 수사하는 데 쓴 돈이 3,200만 달러이기 때문에 1,600만 달러를 전 정보위원장에게 내라 하는 이 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떤 공화당 의원은 그 벌금 때문에 두 사람은 여긴 찬성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또다시 이 벌금안을 빼고 상정한다면 2명은 빠질 수도 있겠네요. 18명. 그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이렇게 엄포를 놨으니까 더 많은 의원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정도의 얘기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좀 몇 가지를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칼럼은요, 그냥 저의 짐작에는 머린 다우드 컬럼리스트가 좀 바빴나? 왜 머린 다우드답지 않게 그 끝 무렵에 좀 성급히 마무리하는 것 같은, 저희가 이제 방송을 오래 하고 뉴스를 접하다 보면 그런저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이다 하는 느낌은 조금 들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촌촌살이는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왕국에 대한 복수국, 햄릿, 그리고 역시 트럼프의 복수국, 이걸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를 이번에 그 기밀 문서에 관한 기소 사건과 연관을 해서 우리들에게 좀 재미있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보죠. 햄릿은 뭐 유명한 무슨 그쪽 분야의 평론가의 말을 들어서 햄릿의 복수국에서 햄릿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왜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려면 무척 햄릿이라는 인간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 정신 상태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고 복수국에서의 가족관계 그리고 그 집착도 그렇고 그의 정신 상태는 너무나 복잡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직을 좀 바보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 운명의 햄릿이라는 왕자보다 좀 그런 뭐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뭔가가 좀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좀 거시기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표현 자체가. 햄릿은 복잡해서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저렇게 대입을 해도 답이 제대로 나오기 힘들 정도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하면서 트럼프의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알려주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으려는 아주 그 야생적인 동물 본능, 생존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치심이 있을 수가 없죠. 데이비드 엑셀로드라는
전 그 오바마 대통령의 뭐 비서실장이 한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막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본인에게도 굉장히 합리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자멸했어 라고 결론을 내렸던 순간이 많다는 거죠. 미국의 전쟁 영웅인 존 맥케인을 모욕을 했었을 때, 아니 이기지도 못하고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이 무슨 영웅이야? 본인은 군대도 가지도 않았으면서 6년 동안이나 베트남전에서 아버지가 아주 큰 군인이어서 베트남에서 풀어주려고 했는데도 아니다, 나는 똑같은 미군의 다른 포로와 대우를 받아야지 된다 하면서 6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고 고문을 받아서 지금도 팔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리지 못하는 존 맥케인을 그래서 우리는 영웅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숨졌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그를 모욕을 했을 때 야,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끝나기는요 살아났잖아요. 헐리우드 액세스 테이프, 뭐 그 구질구질한 말이 있는 뭐 여성의 어디를 만져도 되고, 그때도 아무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왜?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외교관과 기밀 자료를 백악관에서 공유했을 때도 뭐 대통령의 룰 같은 거 다 어기고 한 거예요. 근데 어기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다 챙기지도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생을 법의 가장자리에서 마치 아주 막 칼춤을 추듯이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대통령직은 사업할 때 작두 위에서 칼춤 추고 밀어붙이고 돈으로 이기고 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모릅니다. 이것조차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버컴 할지, 아니면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패기눈한 공화당 칼럼니스트의 지적처럼 다른 건 그래, 헐리우드 액세스 다 좋아, 사업도 좋고 여자 그런 문제, 국가를 위험하게 했다는 것만은, 이것만은 조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는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그 기밀 상자들에 집착했을까? 햄릿의 집착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소란을 겪어야지 되는가?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줬으면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대통령의 모든 기록은 대통령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기록물 보관소도 그 같은 기록에 대해서 다 리스트업을 했다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대통령이 그걸 보지만 대통령에서 떠날 때는, 백악관에서 나올 때는 그걸 기록물 보관소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기록물 보관소에서 다 갖고 있는데도 리스트를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안 돌려주고 1년 반 이상을 끌고 왜 그랬을까? 왜 집착했을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항상 어떤 페이퍼 같은 것이 신분증과 같이 작용을 했다고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머린 다우드는 지적을 합니다. 언제나 서류, 잡동사니 같은 것들을 갖고 다녔대요. 2016년도 캠페인 할 때도 트럼프는 부동산 계약서 박스를 캠페인장에 막 가지고 다녔다고 하거든요. 부동산 계약서와 이 대통령 캠페인과 무슨 연관이 있다고 신문 조각 같은 거 막 본인 얼굴 나오는 거 엄청 모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루이 14세처럼 짐이 국가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인칭 대명사와 소유 형용사.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 my cabin. 군인,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군인도 나의 장군. 심지어는 압둘 파탈 알 사사도 시시죠. 시시도 대통령, 뭐 쿠데타도 하고 뭐 이집트의 군인이었던,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독재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아무도 나의 박스 보는 걸 원치 않아. 이거 변호사 노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기밀 서류 박스. 그것도 마이 박스입니다. 마이 박스, 마이 캐빈, 뭐 이렇게. 그래서 크리스 크리스티, 지금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뉴저지 주지사가 트럼프는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막 아이들이 질질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뉴저지주 골프장에 오는데도 막 그 비행기에다가 박스를 싣고 여름에 왔더래요. 그래서 뉴저지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지? 가족인가 봐. 이 박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머린 다우드는 그게 나약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 이런 사람이거든. 박스 뭐 중요한 거 갖고 있는 거, 신문에 난 거 등등. 부동산 업자였고 리얼리티 스타였을 때 그의 그 사무실, 트럼프 타워에 있는 사무실에 가면 사진으로 많이 보였었죠. 심지어 가짜 시사주간지 타임 커버까지 사진까지 가짜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프레임에 본인 얼굴 넣고 했었던 것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이 알려지고 나서 그런 식으로 사무실은 정말 막 사진과 사진들이 눈을 마주칠 그럴 정도로 모든 트럼프의 얼굴들이 모든 앵글에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 무한대의 거울처럼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증거, 페이퍼 같은 것이 없으면 내가 정말 중요한가?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뭐 영화 시리즌 케인이라는 거 뭐 신문왕 얘기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가 등등등등을 많은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제목 자체는 어떻게 붙였냐면요. To jail or not to jail.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섹스피어의 또 험프리 보가트가 나왔던 영화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제일에 갈 것인가? 제일에 안 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머린 다우드의 칼럼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시사 칼럼입니다. 전부 뭐 안 보이는 듯이 램프 속에 얼굴을 숨기고 어떤 여성은 커튼 뒤에 숨었습니다. 신문으로 완전히 얼굴을 가리고 뒤에 누군가가 와서 보는 거예요. 이 오피스가 이렇게 벽에 막 책도 있는 거 보면 이 책이라는 게 법전 비슷하게 보이는데 똑같이 균일됐으니까 그럼 사무실을 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아닐까요? 다 숨어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변호해 달라고 할까봐 트럼프 is looking for new lawyers again. Any takers. 그래서 이번에도 변호사 구하기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이 케이스가 그만큼 심각하고 힘들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미국 사람들도요. 지금 61%가 이번 기소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긴 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28%거든요. 공화당은 38%, 무당파 61, 민주당 91%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다른 케이스와는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심각한 케이스에서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기밀 같은 것을 아주 허접한 곳에 보관을 했고 누구에게 보여주기도 했고 허풍을 떨었고 자랑을 했고 했다는 것.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케이스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팩트체크 메뉴에 가셔서 아마 레이티스트 팩트체크일 거예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말씀 반복 안 하겠습니다. 기소됐어야 하는가? 48% yes, 35% no. 공화당은 16%만 기소돼야지 된다고 하고 67% no. 나머지는 잘 모르는 거죠. 무당파 45% 기소돼야지 되고 no가 33. 민주당은 이거 왜 뭔가 숫자를 제가 하나 뺐네요. no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2년도 중간선거를 보면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동 같은 것들이 몇 년 동안 쌓이니까 그게 싫어서 이렇게 탈퇴해서 민주당 쪽으로 간 유권자들도 있거든요. 물론 연방 대법원의 판결 같은 것도 2022년도 선거에는 아주 민주당에게 유리한 그런 영향을 미쳤지만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런 것이 싫어서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 패기 누난이 지적한 것처럼 좀 점잖고 조용한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일부 빠져나갔는데 이번 케이스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어제 어떤 매체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이게 민주당 상원을 2022년도에도 도왔는데 공화당이 당연히 뺐을 줄 알았는데 뺏지 못했잖아요. 다수당직을.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NPR 방송과 PBS, 마리스트 공동으로 항상 여론조사를 하죠. 5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캠페인을 이쯤에서 중단해야지 된다. 43%는 계속해야지 된다. 중단해야 된다가 13% 맞네요.
민주당은 87%가 중단해야 된다. 무당파는 58%, 반면에 공화당은 83%가 뭔 소리야? 계속해야지. 공화당에서는 지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머물러 주는 것을 원할 겁니다. 어느 후보보다도 트럼프가 본선거에 가면은 이기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데요. 팍스에서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아버지도 유명한 유명한 저널리스트였던 지금 이제 CNN으로 옮긴 크리스 월러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이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이번에 37개 혐의를 받았고 지난번에도 뭐 34개, 지난번 것은 뭐 그렇다고 하고 이번은 종신형 연방 형사법 위반 혐의로 그것도 31케이스가 스파이 혐의였으니까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거의 모든 공화당과 민주당,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건 기소장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소장을 보면. 그런데 그 기소가 증명된 건 아니잖아요. 무죄가 나올 수도 있죠. 판사가 뭐 어떤 식으로 시간을 주느냐,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판사의 재량권이 이제 기소할 때는 검사의 재량권이 있겠지만 재판으로 넘어가면 판사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공화당에서 실사만평을 하나 보시면요. 이 자동차 뭐라고 불러야지 되나요? 트럼피즘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깃발에는 기소됐다 하는 것이 깃발이 그려져 있고 직접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높고 바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크리스 크리스티라는 2024년도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가 다리가 막혔습니다. 저 뒤에가 다리군요. 못 건너간다 이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 그랬더니 마이크 펜스는 그 뒤에서 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앞에 나서는 사람은 크리스 크리스티잖아요. 이 시사반평이 참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예민합니다. 어정쩡하게 마이크 펜스는 그렇게 하고 있고 브리지 크로스드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트럼피즘이라는 거대한 여기 당할 수 있겠습니까? 밀어붙일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마지막에 실사만평이 나오는 겁니다. 황제가 오실 필요가 없네. 벌거벗은 임금님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프라이빗한 이 몸의 신체 가슴의 파트에는 뭐 개인 그리고 탑 시크릿 이쪽에 또 붙였고 컨피덴셜 조금 이제 심각해지잖아요. 아래로 신체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리고 뭐 클래시파이드 전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머리에도 이렇게 해서 뭐 옆에도 박스가 많이 있고 왕은 옷이 필요 없겠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사만평입니다. 이것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좀 지지하는 것을 시사하는 시사만평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보면은 클래시파이드 다큐멘트라는 그런 기밀 서류 이런 것을 가지고 2024년도에 이 팔싸움인가요? 팔씨름을 하는 건데 거기서 보면은 똑같이 조 바이든도 기밀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거운 철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만 기소가 됐잖아요. 척하니. 이렇게 하고 바이든 자유로운 팔로 하는데 누가 이기겠느냐 하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만평 자체는 제가 조금 잘못 붙였네요. 앞에. 이분이 무슨 바이든은 기소를 해야지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결과만 그린 것 같습니다. 기소된 팔과 기소되지 않은 팔. 기소를 하려면 여러 가지 성격이 서로 다르고 하니까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고 지금 2024년도 선거가 이래서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덕을 좀 보려고 트럼프를 막아야지 돼, 지켜야 돼 하지만 상원은 트럼프 덕 보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트럼프 때문에 손해를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나오면 본인이 떨어질 확률만 높은 게 아니라
상원 의원도 또다시 다수당을 갖지 못할 확률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이번 주에 아주 중요했었던 것이 뭐 인종,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팀 스캇이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상원 의원, 그러니까 뭐죠? 뭐 남부에서는 공화당으로서 유일한 흑인 연방 상원 의원이고, 이번에 예비선거에 나가는 이 사람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뭐 설전까지는 아니지만 인종에 관한 똑같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한 사람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미국의 최초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나도 대통령 해보겠다. 지금까지 뭐 10명이 넘는 사람이 마이애미 시장까지 하니까 그럼 11명인가요? 11명입니까? 12명입니까? 공화당의 예비선거에 나왔는데 흑인은 유일합니다.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팀 스캇이 계속 강조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를 봐라. 내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특별히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야. 미국은 시스템이 다 마련됐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처럼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도 연방 하원 의원이 될 수 있어. 내가 특별한 게 아니거든.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은 노예였어도 되잖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제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아주 정직한 설명으로 뒷받침이 그 말은 돼야지 된다.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인종차별과 그로 인한 뭐 빈곤, 또 사법적인 차별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 분들 없다고 하시는데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그것에 대한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랬었다. 인정을 하고 해결하는 것. 이걸 제시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제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론 디산티스, 보수 뭐 정치 후보는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보수적인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교 인정 이론, 노예제 이런 거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만 팀 스캇은 좀 다르잖아요. 본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 팀 스캇을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무시하는 게 공정한 것처럼 그렇게 증명이 될 수가 없다.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말하는 걸 회의적으로 볼 것이다. 특히 공화당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없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정치인이 나오기를 나는 보고 싶은데 공화당 후보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아예 덮어버리려고 하는 지금 정치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무조건 하기만 하면 될 수 있어. 미국 시스템이 훌륭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데 꼭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팀 스캇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국가를 통합할 기회를 잃어버렸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누구를 억압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회의 나라다. 나처럼 내가 흑인이지만 연방 상원의원이 될 수 있다니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니까? 민주당이 전진하기를 부정하는 거야. 급좌파가 틀렸어. 내 스토리가 그걸 틀렸다는 걸 증명을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굉장히 흑인이기 때문에 멸시를 당했고 존중도 했지만 잘나니까 더 미운 거예요. 백인들이 볼 때는. 어쩌면 하는 말마다 다 저렇게 옳고 말하는 게 옳고 그 말을 아주 쉽게 말하지도 않는데 어떤 때는 형이 상학적으로 말하는데도 얄미워 죽겠는데 백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은 인정을 하는 거고 좀 덜 된 사람은 얄미운 거예요. 내가 저 인간보다 난데 쟨 흑인인데 하면서 엄청 멸시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부통령 후보로도 백인 남자를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조 바이든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내가 상원의원일 때도 파티 가면 사람들이 내가 블랙이라고 다 이렇게 턱시도도 입었는데도 자신들 파티장에 들어가면서 자동차 열쇠를 확 나한테 던져주더라 하는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팀 스캇은 별로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또 여자 문제는 요즘 미국은 정말 뒤로 가는 것 같아요. 남침례교가 이제 여자 담임 목사가 있는 뭐 세르백 교회를 포함을 해서 5군데 교회를 제명을 시키니까 남침례 교단에서 그랬더니 이제 뭐 2군데가 어필을 했고 어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보수적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남침례교도 사실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당시에 아주 그때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힘을 갖기 시작했죠. 뭐 신학교, 대학교요. 그리고 뭐 단체, 뭐 이렇게 정치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화당 정치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래서 2년 전에 나는 우리들은 해적이 되겠어. 이 배를 우측으로 돌리는 성별이라든가 뭐 인종 문제도 얘기를 합니다. 인종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자가 일은 해. 교회에 와서. 근데 머리는 못 대. 그냥 일만 해.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그 워렌 목사, 그 세르백 교회에 제명당한 그런 목사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정말 너무 과거로 돌아가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 그리고 너무 정치화됐다. 이게 영적인 게 아니라 정치화됐다. 공화당 그쪽에서 어떤 권한을 잡기 위해서라는 거. 다른 개신교들은 뭐 한 10년 전부터는 여성의 리더십을 많이 포용하기 시작하죠. 물론 뭐 감리교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여자 목사를 뭐 가장 많이 포용을 하는 그런 교단이기도 하지만요. 일은 하는데 허드렛 일은 하고 목사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물론 목사가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 중요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허드렛 일이라는 말 자체도 조금 그런데 모든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은 다 숭고한 것 맞죠. 노블한 것 맞죠. 맞지만 사람들이 이것은 더 노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자가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차피 미국에서 개신교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이 남침례교고 2024년도 대통령 선거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데 영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서 이것도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자율 올리지 않았고 그러나 올해 2번 더 올려서 뭐 5.6%나 기준금리를 5.7%까지 하고 내년에는 내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연준 의장의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애틀 한인 가정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이나 씨, 권성현 씨. 와이프는 34살, 남편은 37살, 2살짜리 이제 몇 줄 있으면 3살 되는 아들이 있고 그리고 아내가 갑자기 총에 맞아서 숨졌을 때 병원으로 가서 아주 잠깐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아빠의 안겨보고 그리고는 이제 숨을 거뒀으니까 엄마와 함께 하늘나라로 갔겠죠.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것은 다 그렇고 짐작하고 계시는 그대로고 어제 제가 전해드렸었던 그대로고 용의자를 신문을 해보니까요. 정신질환이 당연히 있고 그의 성정체성에 관한 루머로 고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그 신생아에 대해서는 그 워싱턴주의 법 자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면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또 하나의 살인 혐의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서 생존의 시간이 얼만큼이냐 이것도 감안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30살이고요. 인디아나주에서 가정폭력으로 기소됐고 일리노이주에서 중범으로 기소됐고 뭐 무기라든가 자동차 같은 것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위협했다는 거죠. 하니까 무기를 살 수 없는데 범죄에 쓰여졌던 그런 무기가 이 사람 손에 와서 했는데 시애틀에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워싱턴 주의 그 신분증은 있답니다. 그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보면요.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천천히 걷다가 멈추고 주변을 보고 하다가 갑자기 이 차에 달려 들어가서 총을 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 신문 조사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본인에게 막 소리쳤답니다. 하얀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잡으려고 한다. 그런데 나는 평소에 성 정체성으로 인해서 루머에 시달렸었어 하면서 그 차가 하얀 차니까 하얀색 테슬라를 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쐈다는 겁니다. 권이나 씨, 숨진, 그리고 권성현 씨. 이분들은요, 몇 년 전에 아주 기적적으로 어렵게 퓨전 저페니스 레스토랑을 시애틀에서 잘 알려진 시애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가까이에 오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8개월인데도 같이 일하러 나갔었잖아요. 용의자는 $10,000,000 보석금 지금 걸려 있고요. 두 분은 영주권자고 어렵게 일식집을 마련을 했는데 코비드가 딱 터졌잖아요. 너무 힘들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장사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임신 32주일 8개월 아이는 곧 태어나고 하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시애틀에서 올 들어서 29번째였거든요. 지난해에 55명, 2021년도에 41명에 비하면 당연히 올해 이 정도로 계속 추세가 된다면 더 많아질 것은 분명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참 음모론을 펼치시는 것도 그렇지 음모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인생이 피곤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하다. 왜 임신 8개월 아내를 운전을 시켜? 남자가 운전을 했어야지. 저도 왜 임신 8개월 된 아내가 운전을 했다고 처음에 보도가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6시 넘어서 시애틀 타임스니까 현장에서 취재를 한 거니까 가장 정확하지 않겠어요? 시애틀 타임스가 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옆에 타고 있었고 누군가가 오는지도 모르고 총에 맞고는 그냥 어떻게, 근데 운전석 옆에 있는 아내가 더 많이 맞았죠? 네 발을 맞고는. 아무튼 그랬다고 하는데 좀 이상해요. Maybe 시애틀 타임스가 잘못 보도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쨌든 이 가족의 비극이잖아요. 이 비극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는 모르지만 음모론 같은 것은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가게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고펀드미에는 원래 목표가 $100,000 목표, 뭐 젊은 사람들이 어렵게 연 식당인데 무슨 큰 돈이 있겠습니까? 해서 그 한국에서도 못 오시고 하셨는데 아마 그런저런 거를 다 마련하기 위해서 이 이나 씨의 친구분이 오픈한 그 고펀드죠. $100,000 모금하는데 지금 $190,080가 모금이 됐습니다. 달라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이 사건도 많이 보도를 하는데 달라스 사건은 워낙에 세계적인 이슈였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량 총격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망자도 많고, 이 케이스는 정말 길 가다가 시애틀에서, 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는요, 이 가족분들 여러분들 다 그냥 알아서 해주시고요. 거의 3,000분이 이분들의 그 남편분, 그리고 아이가 아직 엄마가 왜 집에 돌아오지 않는지 아빠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이런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시츄에이션이 제일 낫겠네요. 아니니까 그런 가정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또 주말이고 하니까 뭐 그쪽에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만큼 주시고 또 즐겁게 지내세요. 저는 다른 클립으로 또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미국, 베를루스코니와 트럼프도 있고요. 내일은 뭐 당연히 한국 밖에서 본 한국도 있고,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도 있고요. 다시 인사드립니다.